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한국 음식은 되게 질기고 딱딱한 음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김치, 나물, 뭐 고기 종류가 전부 다 이제 딱딱하고 질긴 음식에 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씹는 힘에 의해서 치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랙 치아, 그러니까 치아가 금이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치아 뿌리에 금이 가서 발치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들이 훨씬 많고,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가 왜 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아프지는 않은데 이 금간치아를 좀 쓰다가 나중에 발치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이 간 치아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언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 어금니에 금이 갔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신 거고, 치아가 이제 뿌리에 금이 가서 결국에는 이제 뿌리가 파절로 이어진 케이스였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 때문에 이제 오신 거죠. 이 치아 때문에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치아 뿌리 주변에 이제 금이 갔을 경우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치조골이 녹아 있는 상태를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은 왜 이 치아에 금이 발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항상 사람은 양쪽으로 식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환경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은 이제 오른쪽이고 이쪽이 이제 왼쪽인데, 이 왼쪽이 저작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안 좋죠. 위에 치아도 빠졌고 여기는 뭐 사랑니니까 뭐 이쪽으로 씹어야 되는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치아에 이렇게 치아가 걸려서 긴 롱 브릿지, 심지어 아마 뒤쪽에 아마 사랑니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해준 것 같은데 사랑니 뿌리가 녹은 건지 잘라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긴 안 좋은 캔틸레버 브릿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음식이 아무래도 안 씹히다 보니까 환자분이 이제 한쪽으로만 식사를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양쪽으로 골고루 씹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스트레스 분산 측면에서 더 유리할 텐데, 이제 오른쪽이 아무래도 교합 스트레스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정 센터에 있는 가장 큰 힘을 받는 이 첫 번째 제일 대구치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그걸로 인해서 크랙이라는 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좀 한쪽으로만, 이쪽이 불편해서 한쪽으로만 계속 식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불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좀 치료를 받으셔서 항상 양쪽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는 게 나머지 치아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엑스레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치근단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 치아는 이제 특징이 이 뒤쪽 뿌리가 하나가 있고 앞쪽 뿌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쪽 뿌리가 있고 신경치료도 뭐 엑스레이만 봐서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뿌리에 염증이 생겨 있는 양상인데, 이 양상이 조금 치아 뿌리 주변을 싸고 뭔가 이렇게 삥 둘러서 녹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어 보면 원래는 치아 뿌리가 이렇게 이제 뭐 횡단면으로 잘라보면 있고 신경관이 이렇게 있고 주변은 어떻게 보면 뼈로 둘러싸여 있는 게 정상인데, CT상에서 소견을 보면 이 치아 뿌리에 이런 식으로 뭐 금이 가 있다고 하면 이 주변을 따라서 삥 둘러서 파괴적으로 보니 광범위하게 소실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T를 좀 추가로 찍어보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CT 단면이 실리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번에 그 CT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케이스에서도 많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좀 보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경치료적인 문제 때문에 전형적으로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 뿌리 끝에서부터 이제 세균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뿌리 끝에 뭔가 동심원적으로 이제 좀 뼈가 녹는 편이고요. 전형적인 케이스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부터 잇몸병, 치주병 때문에 이제 생겼다고 하면은 세균이 이제 뿌리를 타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 뼈가 녹으면서
좀 상방에 이제 고름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치아가 금이 갔다 그러면 치아의 이제 종축을 따라서 세균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치아 뿌리를 쭉 따라서 이제 뼈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어 스펠 J자 모양으로 뼈가 녹아 있다 그래서 J자 모양의 치아 뿌리에 치조골 흡수가 관찰이 되면 치근 수직 파절을 좀 의심해라, 크랙을 의심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 환자분은 발치를 바로 하기로 했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이걸 통째로 그냥 힘을 들여서 뽑는 것보다는 여기 안쪽에 있는 뼈를 갖다가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헤미섹션을 하는 거예요. 절반을 잘라가지고 이쪽을 먼저 제거를 하게 되는데, 제거해 놓고 항상 저는 제가 진단한 게 맞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절반을 잘라서 놓고 보니까, 또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해서 보니까 여기 중간에 이 수직 치근 파절 선이 이렇게 쫙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라서 이제 씹을 때마다 세균 유입이 되는 거니까 광범위하게 뼈가 소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별로 안 아픈데 이거를 언제 치료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 신경치료를 해놨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잇몸이 부을 뿐이지 많이 아프진 않아요. 하지만 항상 치아가 파절이 됐을 때는 치아를 뽑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이 뿌리를 제거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지 않았을 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더 광범위한 뼈의 소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인접치에 영향을 안 줄 정도로 뼈가 녹았지만 옆에 있는 치아가, 예를 들어서 이게 뼈가 더 녹아서 잇몸뼈가 이렇게 녹는다고 하면 이 치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치아는 평생 써야 되기 때문에 인접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뽑아주는 게 맞고, 이거를 뭐 2, 3년 더 써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임플란트 값이 뭐 2, 3년 후에 뭐 파격적으로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임플란트 비용이 덜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뽑고 임플란트로 가시고 나머지 치아를 지키기 위한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근 수직 파절이 맞다면 발견된 즉시 안 아프더라도 빨리 임플란트를 할수록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왜 그 수직 치근 파절이 더 많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가 치아에 공급되는 신경이나 혈관 공급이 다 끊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부를 세균 감염에 의해서 내부가 이미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 내부를 갖다가 모든 거를 제거하고 여기를 뭔가로 채워 넣는 게 이제 신경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나무 같은 것도 패보면 이게 마른 장작이 도끼질을 했을 때 쫙쫙쫙 잘 갈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성이라고 하는데, 뭔가 힘을 줬을 때 쫙 갈라지는 것, 쫙 벌어지는 이런 취성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제 신경치료를 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에 크라운을 해주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파절될 가능성이 취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크라운도 씌워주는 거고, 그리고 수직 치근 파절도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환자분이 발치를 하고 이 남아있는 뼈 그리고 신경관이 이제 건드려지지 않게 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이 주변에 이제 뼈 이식을 바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되는 거고, 3개월 뒤에 이제 본 떠가지고 이 부분을 완성을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개월 만에 치료가 완료된 건데, 임플란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센터에 맞게 이렇게 원래 치아의 위치에 맞게끔 똑같은 형태로 항상 복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정중앙에 이렇게 나사구멍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여기 음식물이 꼈을 때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는 뭐 기회를, 뭐 음식물이 낀다고 해서 매번 이거를 뜯고 다시 하게 되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환자분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사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환자분을 설득을 해서 이 반대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혼자 너무 많이 써서 치아가 결국 망가진 거잖아요. 환자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하셨고,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씹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대편도 이렇게 깔끔하게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셔가지고 임플란트 하고, 이 나머지 2개 치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씌워줘서 이렇게 깔끔하게 치료를 끝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뭔가 크랙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왜 크랙이 생겼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주치의를 찾으신다면 좀 더 나은 치과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치아 하나 뽑고 임플란트 하나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있어서 예측을 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랙투스 그리고 치아에 금이 가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신청도 해놓으시면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거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